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장풍쌤이 다녀가면 약간 이게 저희 이 스튜디오가 하이가 되거든요. 네. 약간 좀 가라앉히고 웃음이 번집니다. 네, 가라앉히고 뉴스를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2016년 정준영 씨는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은 정준영 씨 휴대전화의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안 되겠냐고 묻습니다.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데이터 복원 불가능해가지고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자, 지금 뭐 일파만파입니다. 어제 SBS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경찰이 정준영 씨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끔 뭐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법들까지 알려줬다. 뭐 이런 내용을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공익 신고한 분이 방정현 변호사잖아요. 네. 이분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뭐냐면 그 정준영 씨 사건을 2016년에 수사했던 경찰하고 그 사설 포렌식 업체 간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전화 통화 내용이 그 2016년 8월 22일 나온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경찰이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준영 씨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업체 사장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물어요. 근데 업체가 오히려 거절을 하고요. 네. 그때 정준영 씨는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찾았다고 하고서 고장났다면서 경찰에는 좀 복원한 다음에 나중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 전화기는 멀쩡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게 제출되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네, 그랬으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이미 그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모두 발각이 됐으면 그쵸. 처벌을 그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2016년이면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경찰과의 어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들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찰은 끝내 이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뭐 얘기는 많이 됐었고 뉴스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사실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경찰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형태로 얽히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방정현 변호사가 CBS하고 아침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자기가 한 3일 정도 봐보니까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강남경찰서 서장보다 더 높은 직급 경찰과 유착 정황이 그 카톡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의혹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리고 수사에만 126명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감찰 인력까지 더하겠다고 해서요. 사실상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126명을 투입한 건 진짜 경찰 인력 굉장히 많이 투입을 시킨 거죠. 네. 뭐 다른 사건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럴 수 있는데 자 경찰에 따르면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정준영 씨가 참여했던 이 카톡 대화방 여기에 사실은 없는 직책이잖아요. 경찰총장이라는 네.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내용을 볼게요. 예, 사실 경찰수장은 경찰청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수장이 검찰총장인데 조금 지위를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카톡 내용에 경찰총장이든 청장이든 아무튼 등장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가 옆 업소에서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어 신고했지만 그 우리 업소라는 거는 문제가 되는 뭐 버닝썬 뭐 이런 거 말하겠죠. 네. 그래서 경찰총장이 봐줬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어제 경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의혹이 좀 선명해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어제 강신명 전 청장이 계속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올랐냐면 그때 현직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동시에 올랐던 거는 빅뱅 사진이었는데 2009년도에 법무부 법제서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또 찍은 사진이 또 SNS에 한참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강 청장은 나는 승리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나는 상관없고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대화방 얘기를 가지고도 지금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 그리고 경찰 고위직이 어떤 형태로든 이 건이나 아니면 그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황,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대화방에 있던 가수죠. 대화방에 있던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적발이 됐었는데 경찰이 청탁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끔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인물부터 살펴봐야겠죠. 청탁한 인물도 결국 유명 가수잖아요. 예,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네. 카카오톡 내용에 내용이 등장하고 참여한 사람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최 씨가 음주운전 적발을 된 이후에 보도를 막아달라 경찰에게 부탁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경찰이 뒤를 봐줬다 이런 뉘앙스로 그 글을 올려요. 일종의 자랑이죠. 예. 네. 그리고 나서 그 음주운전을 막아줬다는 그 경찰 관련 팀장이 자기 생일 축하 문자도 보내줬다. 이렇게 또 비슷하게 자랑 문자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 건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최 씨가 벌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기억엔 없지만 최종훈 씨에 관련돼서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그리고 관련해서 정준영 씨하고 승리 씨는 기획사로부터 어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각각 계약 해지당했고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이 내용들 뭐 오늘도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2차 피해를 막는 것이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인터넷이나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뭐 몇몇 연예인들의 이름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보면 또 다른 피해가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어제 이걸 처음으로 보도한 강경윤 SBS 펀 이 기자가 SBS 8뉴스에 출연을 했거든요. 네. 자기도 지라시를 봤는데 거기에 여러 연예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론된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몇몇 언론사들이 자꾸 피해자에 맞춰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 각종 자료 사진이나 화면들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불편하더군요. 그리고 무슨 영상인지 뭐 이런 것도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돌 이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네. 사실 피해자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대중 심리를 언론이 이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옳지 못한 행동이죠. 예. 네. 그래서 사건 본질보다 피해자 탐색에 쏠리는 이 현상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SNS 상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굉장히 말씀드리면 의미 있는 운동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악성 루머는 뭐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유포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제 지인들이 뭐 연락이 와요. 뭐 이거 맞냐?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 맞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들끼리도 카톡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카톡으로 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 그것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되겠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SNS 상에서 뭐 많은 그 디자인 도안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또 해시태그 다는 운동들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이제는 뭐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더군요. 네. 버닝썬 게이트,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관련된 소식 정리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그 후폭풍이 오늘도 거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먼저 오전엔 민주당이 대통령 모독 등의 이유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오후에 나온 한국당 답변은 맞대소였습니다. 자, 국회에서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서로 맞제소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 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외신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부르는 걸 좀 못 듣게 해달라, 안 듣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네.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또 바로 받아쳤어요. 네, 그때 대표 발의했을 때 이해찬 대표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한 책임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경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 발언을 방해했다면서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이제 중단하자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원내대표 나 대표가 원한 결과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거치면서 그 태극기 부대가 좀 주요 당내 세력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효과를 누렸고 어쨌든 자기가 신시거 검색어에 오르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회성 어떤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 배경에는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을 빼고 그 4개 당이 뭐 선거개혁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지금 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지금 현재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판을 끌어야 되니까 그 판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여당을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일종의 도발이었다. 네. 그 도발에 민주당이 어찌 보면 그 반응을 한 것이고 그 반응은 애초 예상을 하고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지금 경향신문에서 한 것이고 이 관련해서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 블룸버그라는 외신에 이미 나왔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신 블룸버그의 기사를 쓴 사람 톱 스포크맨이라는 그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을 살펴봤더니 외신 블룸버그이긴 합니다만 기자는 한국 사람 이유경이라는 기자더라. 이 부분 가지고 또 SNS 상에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 중에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이미 영문 그렇죠. 기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인용해 왔고 그 보도에 대한 얘기를 들은 민주당이 이런 반응을 보였고 거기에 또 다른 또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벌어지고 국회는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렵게 열린 국회에서 왜 국회의원들 일 안 하느냐 이렇게 싸움만 하느냐 민심이 싸늘해요. 맞습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정쟁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20대 국회 윤리위에 계류 중인 의원 징계안이 총 35건인데 처리된 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많이 국회에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법도 있고 공수처법 뭐 이런 거 많은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쟁에 매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 3일 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내년에도 총선이 있잖아요. 한 그렇죠.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냉각기가 쉽게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4월 3일 재보궐 또 내년 4.13 총선 다들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회 이야기 잠시 나눠봤고 이번엔 재판정으로 한번 가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소식인데 보석에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그 대중들 앞에 얼굴을 냈어요. 드러냈는데 제법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취재진 질문은 안 받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는데 약간 입가에 그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 주먹도 불끈 쥐고 예. 그랬는데 뭐 지지자들 향해서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 전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막 날리니까 그걸 애써 이렇게 막 잡으면서 가던데 기억하시겠죠? 그 보석을 신청할 때 몸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던 9가지 질환 중에 탈모가 있었거든요. 한 올 한 올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재판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무슨 혐의냐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름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 전 회장으로부터 1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또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증언할 예정이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 전 회장도 몸이 아프다. 고혈압, 그렇죠. 예. 심장 부정맥 앓고 있다면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강제 구인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검찰은 당연히 또 다른 카드를 내놓겠죠. 네. 그래서 검찰이 김윤옥 여사하고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쌓여졌는데요. 왜 둘을 신청했냐면 그 1심에서 그 이 전 회장이 김 여사하고 사위들
그러니까 이제 이상주 변호사가 포함돼서 네. 그런데 돈도 주고 뭐 양복도 맞춰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네. 무죄로 나왔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검찰은 다시 불러서 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소환 조사에 이 두 사람이 불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르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전 회장이 이 두 사람한테 뒷돈 찔러준 것이다. 그리고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아무튼 이팔성 전 회장 증인 신문을 한 뒤에 지금 말했던 이상주 변호사나 김윤호 교사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네.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있었던 재판 소식 살펴봤고, 그리고 이 이야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공제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자, 어제 당정청,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지금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뭐 축소하겠다 뭐 했다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3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원래는 2002년 11월 30일에 없어져야 될 거였는데 계속 저항이 있으면서 3년씩 뭐 1년씩 연장돼서 지금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99년도에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그 사업자들, 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안 잡히니까 그리고 근로소득자들은 계속 월급에 맞춰서 세금이 좀 그렇죠. 책정됐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유리지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세금 형평성이 안 맞춰지니까 소득공제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쓰면 그 쓴 돈이 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금액의 15%는 과세 대상에서 빼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이뤄졌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소하기로 했다가 다시 지금 사실은 정상으로 네.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왜냐하면 도입 취지가 사실 그렇게 좀 있었던 건데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너무 직장인들이 유리지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세 저항 비슷한 어떤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반대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서명 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네, 예. 그래서 3년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정책을 내놨다가 그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 일반 그 시민들의 저항을 또 부딪히고 또 다시 번복하고 이 과정들이 자칫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들이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이런 내용들 뭐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을 처음 내놓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내놨으면 좋겠군요. 자,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